여기 한국 맞아? 처음 서울 강남의 거리를 마주한 순간 일본 상류층 인사들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눈앞에는 반짝이는 초고층 빌딩들과 깨끗한 도로,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 일본 대기업의 부회장 야마모토 켄타로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쿄보다 아니, 이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수준이잖아. 3개월 전 도쿄, 일본 상류층 사이에서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한국 부동산이 핫하대.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든다더군. 한국? 거긴 아직 일본보다 한참 멀었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런 말과 달리 데이터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평균 시세, 도쿄 중심부를 넘어섬, 부산 해운대, 외국인 투자 급증, 특히 인프라와 첨단 기술, 빠른 경제 회복력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일본 상류층 내부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늦는다. 한국에 자산을 옮기는 게 최선일 수 있어. 강남, 해운대, 송도 다들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결국 다수의 일본 재계 인사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을 직접 보고 판단하자. 첫 방문부터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에 탔더니 와, 이게 지하철이야? 전동차 안에 와이파이가 되고 충전기도 있다고. 심지어 도쿄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시 운행까지 완벽했습니다. 도로 위를 가면 수소차와 전기차가 이렇게 많다고? 일본보다 친환경 정책이 앞서잖아.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와 친환경 버스 시스템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동산 투어에서 마주한 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의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와, 이건 그냥 고급 호텔 수준인데? AI 스마트홈, 24시간 보안 시스템, 입주민 전용 라운지까지. 이 정도면 진짜 일본보다 훨씬 나은데, 전세, 월세, 보증금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뭡니까?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부동산 시스템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스템이지? 일본엔 이런 게 없는데.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전세는 사실상 이자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이 그대로 반환되죠. 그러면 실질적인 거주 비용이 거의 없는 거잖아. 일본에는 없는 정말 신기한 시스템이네. 야마모토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니 한국은 정말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나라야. 어느 날 야마모토는 동네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아, 이거 얼마입니까? 일본 분이세요? 반갑네요. 서비스 더 드릴게요. 가게 주인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덤을 얹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야마모토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일본에선 상상도 못할 서비스인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계산된 가격만큼 정확히 판매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문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구나. 그날 저녁 야마모토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다는 걸 느낀다. 한 달 후 야마모토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강남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다. 일본 상류층이 왜 한국에 정착하려 하는지. 여긴 경제 발전을 넘어서 미래가 있는 나라니까.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의 정착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일본 상류층들이 한국으로 올 거다. 왜냐고? 미래는 이미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야마모토 켄타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에서 살아갈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그는 서울 강남의 30층 고급 아파트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도쿄에선 이런 집을 꿈도 못 꿨는데 창밖으로 펼쳐진 반짝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니 문득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충격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전 좌석에 USB 충전 포트가 있고 도로 위를 조용히 달리는 전기차들이 가득했으며 식당에선 다양한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며 아파트는 AI로 조명과 온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이 나라 진짜 대단하군.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문화와 시스템의 적응 과정에서 크고 작은 해프닝도 이어졌죠. 입주 첫날
부동산 계약서를 펼쳐든 야마모토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전세금, 월세, 관리비 포함, 옵션 풀옵션? 아니, 무슨 말이 이렇게 복잡해. 일본과 완전 다르잖아. 일본에서는 월세만 내면 끝인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선 전세, 반전세, 관리비, 옵션 비용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야마모토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필요한 물건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처럼 3, 4일은 걸리겠지. 하지만 주문한 지 5시간 만에 도착. 뭐야? 벌써 왔다고. 문 앞에는 택배 상자가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송되죠? 한국에선 당일 배송거는 당일에 도착하거든요. 야마모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빠르잖아. 이거 진짜 대단한데? 그리고 다음 날 집 안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냉장 보관 기능까지. 이 정도면 고객 중심 서비스의 끝판왕이군. 빠름과 세심함의 조화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착 후 며칠 지나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불고기 하나 주세요. 주문하자마자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 이건 주문 안 했는데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선 반찬이 기본이에요. 무료입니다. 필요하면 더 드릴게요. 말도 안 돼. 일본에선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야. 게다가 맛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한국인의 추천으로 불닭볶음면에 도전한 야마모토는 으악! 입에서 불이 난다. 너무 매워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이상하게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에 빠져버렸습니다. 며칠 후 불닭도 먹고 싶네. 결국 그는 한국 매운맛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어느 날 급한 치통으로 근처 치과에 갔습니다. 일본이라면 예약만 해도 며칠 걸릴 텐데 하지만 한국에서는 30분 대기 후 즉시 진료. 이렇게 빨리 치료받아도 돼요? 예약도 안 했는데 한국은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중시하거든요. 치료 후 계산서를 보며 또 한 번 충격.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 뭐야 이게 맞아? 가격도 싸고 서비스도 빠르다니. 진심으로 살고 싶어지는 나라네. 어느 날 저녁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잠깐 망설이다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처음엔 놀라더니 아이고, 일본분이 이렇게 친절하네. 고마워요. 짐을 집까지 옮겨드리자 할머니는 따끈한 호떡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한국에선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이런 게 한국의 정문화인가? 그날 밤 호떡을 먹으며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 다음날 옆집에 사는 이웃 주민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되시나요? 켄지는 잠시 놀랐습니다. 일본에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경우조차 드물었지만 여기선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시간 괜찮습니다만 무슨 일인가요? 오늘 저녁은 바비큐 준비했거든요. 같이 드실래요? 켄지는 잠깐 망설였지만 박 씨의 따뜻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에요. 박 씨의 집에 들어서자 구수한 고기 냄새가 퍼졌습니다. 식탁에는 삼겹살, 쌈채소, 김치, 각종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켄타로 씨, 한국에선 이렇게 고기를 쌈에 싸서 먹어요. 직접 시범을 보이더니 박 씨는 웃으며 건넸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맛있을 겁니다. 켄지는 쌈을 조심스레 입에 넣었습니다. 한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풍성한 맛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박 씨의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켄타로 씨, 한국 생활 힘들진 않으세요? 처음엔 문화가 달라 당황했지만 지금은 여기가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따뜻한 분들을 만나니 정말 행복하네요. 그 말에 박 씨의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에요. 앞으로 자주 봐요. 켄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일본에선 느낄 수 없었던 이 따뜻함.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건가. 켄타로 씨, 이번 주말에 설날인데 저희 고향에 같이 가보실래요? 박 씨가 제안했습니다. 설날이요? 한국의 명절은 어떤지 궁금했는데 정말 가도 될까요? 그럼요. 한국 명절을 제대로 느껴보세요.
고향 마을에 도착하자 전통 한옥들이 늘어선 골목길과 곳곳에 걸린 색색의 연등이 따뜻하게 반겼습니다.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본서 오셨다며? 잘 오셨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셔. 한국의 명절 음식 맛봐야지. 차례상 앞에 선 순간 켄타로는 조심스레 손을 모았습니다. 다른 문화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떡국을 먹으며 박씨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 살 더 먹었네.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켄타로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을 줄이야. 설 연휴가 끝나갈 무렵 박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켄타로 씨, 사실 제 친구가 서울에서 국제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요. 외국인 참여자를 찾고 있어요. 켄타로 씨 같은 분이 함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요? 네.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켄타로 씨가 한국의 매력을 직접 느끼셨으니까. 켄타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투자였는데 이젠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니. 하지만 마음속 깊이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켄타로 씨, 진심은 전해지기 마련이에요. 한국을 좋아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시 고민하던 켄타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으로 펼쳐진 한반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참 많은 걸 배웠다. 빠른 기술, 편리한 서비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 이 나라가 정말 좋아졌구나. 켄타로는 국제문화 교류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 시청 대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 안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20명의 외국인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와, 저 사람이 일본 대표라더군. 근데 왜 한국 프로젝트의 일본인이? 좀 이상하지 않아? 참가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켄타로는 순간 어깨가 굳었습니다. 역시 일본인인 내가 여기 있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나 그때 박재훈이 힘차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린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동료입니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목표는 하나죠. 진심을 전하는 것. 그 말에 켄타로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맞아. 난 한국을 사랑하게 됐고 그 진심은 전할 수 있어. 켄타로의 팀은 경복궁에서 한복 체험과 전통 예절 교육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첫날, 카메라 앞에 선 켄타로는 예상보다 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켄타로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컷! 다시 가자. 스태프들의 표정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켄타로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내가 괜히 끼어든 걸까? 일본인이라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만 커져가네. 그때 수연이 다가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켄타로 씨, 너무 잘하려 하지 말아요. 그냥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감정을 말해봐요. 켄타로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해 깜짝 놀랐던 지하철, 길거리에서 나눠준 붕어빵, 박재훈 가족의 따뜻한 초대와 안동에서의 설날 체험. 그 모든 장면이 떠오르자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왔지만 이제 한국이 두 번째 집처럼 느껴지는 켄타로입니다. 이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서니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한국은 빠르게 발전한 현대 도시지만 이렇게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촬영 후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이번엔 정말 진심이 전해졌어요. 켄타로도 웃었습니다. 그래, 진심이면 충분하다. 프로젝트 중간 점검 회의에서 주최 측 관계자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SNS에서 왜 일본인이 한국 프로젝트에 참여하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어요.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켄타로 씨, 당장은 당신을 빼는 게.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켄타로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한국을 좋아해서 참여한 것뿐인데. 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켄타로 씨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해요. 그걸 함께한 저희는 다 압니다. 비난을 피하려고 진심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박재훈도 거들었습니다. 켄타로 씨가 한국을 위해 해온 걸 우리가 제일 잘 아는데
외국인에게 필요한 건 국적이 아니라 진심 아닌가요? 하지만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SNS 계정에는 부정적인 댓글이 늘어났습니다. 일본인이 왜 나서냐? 한국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 켄타로는 고민 끝에 라이브 방송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걸 솔직히 말하자. 내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게 됐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켄타로입니다. 처음엔 그저 투자가 목적이었지만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빠른 기술, 깨끗한 도시, 맛있는 음식도 좋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길에서 모르는 분이 건네준 붕어빵, 명절에 저를 가족처럼 맞아준 박재훈 씨네 집, 시장에서 호떡을 쥐어주며 잘 지내라던 할머니.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 사는 온기를 느꼈으니까요. 누군가는 저에게 일본인이 왜 한국을 돕느냐고 묻겠지만 전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곳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 아닐까요? 댓글창이 술렁였습니다. 켄타로 씨, 감동이에요.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응원할게요. 우린 국적보다 마음을 봅니다. 며칠 후 프로젝트 SNS 팔로워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켄타로의 진심에 감동했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켄타로 씨 덕분에 프로젝트가 더 주목받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켄타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한국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국제 미디어에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켄타로 씨,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나요? 당신의 한국 사랑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켄타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다고? 하지만 이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요. 3개월 후 켄타로의 진심 어린 고백과 한국 사랑 이야기는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 BBC, NHK 등 주요 언론에서 앞다투어 인터뷰 요청, 일본인이 전하는 한국의 진짜 매력, 월스트리트 저널, SNS 팔로워 수 100만 명 돌파, 한국을 이렇게 따뜻하게 소개해준 외국인은 처음이다. 켄타로 씨 덕분에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국적을 넘어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켄타로는 예상치 못한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명세보다 한국을 진심으로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며칠 후 켄타로는 일본으로 잠시 돌아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마주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켄타로 한국에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더라. 네, 아버지. 처음엔 다들 반대했지만 전 이제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 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라면 나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다. 켄타로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까지 이해해주다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 후 켄타로는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문화 교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다를 수 있지만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양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일본 문화 소개 및 토론회, 그리고 한일 우정 콘서트까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켄타로 씨 덕분에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졌어요. 이런 교류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켄타로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줬습니다. 국적을 떠나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박수 소리와 함께 눈물과 웃음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뒤 켄타로는 다시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과 거리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한국, 고마워. 덕분에 내 인생이 더 따뜻해졌어. 오늘의 사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작은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번 사연을 통해 한국의 따뜻함과 자부심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 실시간 감동 채널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